아까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살짝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아직 안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살짝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열심히 섰고 3을 눌러주세요 한 다음에 이제 0.5초 안에 이 3이 그려져 있는 네모 부분을 클릭을 하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초인적인 감각으로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띄울 수 있습니다. 0.5초 안에 누르면 돼요. 그래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적절한 메시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3을 눌러야 되는데 이상한 거 5 같은 걸 누르면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대충 아까 스페이스바 눌렀다 떼면 점프하는 프로그램처럼 처음에 일단 가만히 있다가 엔터키 누르면 시작할 거고, 엔터키 누르면 약간의 시간 동안 일종의 셔플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딱 멈췄을 때부터 시간을 세서 일정 프레임 이상 또는 일정 시간 이상 경과하면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도록, 또는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시간 초과 스테이트로 넘어가기 전에 클릭을 했다라면 클릭을 한 위치가 3 그림이 있는 위치가 맞다면 승리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스테이트로, 그렇지 않다면 이제 반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스테이트로 전환되도록 그런 느낌으로 코드를 구사하면 뭐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정도 순발력 측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어려운 게임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치트 기능을 추가한다라면 마우스로 3 네모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키보드에 있는 3키 누르면 바로 통과할 수 있게, 언제 누르든 간에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이거 정도면 좀 너무 간단한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튼 얼마든지 구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하면, 자, 우리 지금 최종 프로젝트 이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로 코드 적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망합니다. 100% 망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학교 1, 2학년 친구들한테 게임 한번 만들어 보세요를 시도를 한 게 10년이 넘어갑니다. 수많은 여러분 선배들이 마감 직전에 버닝을 하다가 번아웃이 오는 걸 구경을 하고 온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코드 짜기 시작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뭘 만들 거냐 일단 정해놓고 스타트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일의 나는 오늘이랑 또 다른 걸 만들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뭔가를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게 좋고, 지금 우리가 설명 진행하면서 그걸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장 먼저 글 내지는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나왔던 게 이제 일단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지 말고 적당히 한국말이라든가 본인이 가장 적기 쉬운 평소에 쓰던 그 언어를 써서 내 지금 뭐 만들 거다,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만들 거다 와 같이 일단 적어보고, 그래서 3이 뭐냐, 뭐 누르면 뭐냐, 이기는이 뭐냐 에 대해서 막 누가 꼬투리 잡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내일에 내가 꼬투리를 잡을 거다라 예상을 하면서 각각의 지금 표현해 놓은 항목들에 대한 부연을, 추가적인 설명을 적어 놓고 첫 스타트를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서술을 했다면 이제 대충 실행 흐름이 느껴질 거예요. 처음에 일단 가만히 있다가 엔터 누르면 시작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엔터 누르면 그때 당장은 뭘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끝나면 또 뭘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선 사용자가 뭘 누를 수 있는 거지? 누른다면 뭘 해야 되는 거지? 와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여러분이 접근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순차 흐름을 다시 한번 적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동소이 할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시작 화면 보여주다가 프레스 엔터 투 스타트 막 그런 거 그림 띄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엔터 누르면 이제 게임 한 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준비하고 게임 진행하고 게임 결과 보여주고, 결과 보여주는 것까지 다 끝나면 다시 맨 처음 보여줬었던 그 그림 다시 띄우면서 또 엔터키 치면 다음 판을 할 수 있도록 등등과 같은 느낌의 전반적인 순차 흐름을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게임은
그런 .py 파일 하나 붙잡고 맨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실행하면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는 그런 간단한 실행 흐름을 갖고 있진 않기는 해요. 여전히 우리는 엄청 커다란 while문 안에 적혀있는 업데이트 호출식을 반복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우리의 .py 파일에 적어둔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물을 반복적으로 실행해 가면서 전체 게임을 구성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게임의 일종의 기승전결, 생로병사 등등의 흐름은 사용자 눈으로 봤을 때는 순차적으로 튀어나오게 될 테니까 그 사용자 눈으로 보게 될 흐름을 먼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게임의 소위 말하는 장르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최종 목표라든가 3 누르면 이기는 게임 예시라든가가 아닌 여러분만의 흐름을 가져가셔도 얼마든지 무방하긴 합니다. 카드 뒤집기 같은 거 하고 싶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카드 클릭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뒷면 보여주다가 클릭하면 앞면 보여주는 식으로 얼마든지 그림 바꾸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번 그림 바꾸고 하다가 딱 안에 있는 데이터 봤을 때 조건을 만족한다면 잠깐 다른 스테이트 갔다가 돌아온다든가 와 같은 그런 세부적인 작업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도입을 해서 구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여러분이 간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요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표현하는 이 그림이 아마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직접 다루는 상황에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정도까지 그려놨다면 드디어 저랑 같이 본격적인 프로젝트랑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똑똑똑하고 제 방 문 두들기고 나 협상하러 왔어 하면서 한국말로만 그냥 나 이거 만들 건데 괜찮겠습니까? 카톡으로 물어본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건 어떻게 만들 겁니까?를 제가 직접 물어보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면피성 발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충분히 생각하고 저한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딱 떠오른 걸 즉흥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버리고 그 즉흥적인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3주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셀프 면접 같은 느낌으로 나 자신과 협의를 해가면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켜놓고 이 그림까지는 그려놓은 상태에서 저랑 같이 딜을 시작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만의 3주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을 여러 부분들의 조합으로 나눠가면서 볼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각각의 케이스 부분이라든가 if 부분, elif 부분 등등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코드 작성할 때도 저 위에서 지금 게이지를 얼마나 모은 거지? 아니면 지금 라이프가 얼마지? 아니면 지금 이번에 또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지? 등등도 역시나 나눠서 여러분이 다룰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 중간고사 직전 타이밍에 얘기했었던 그런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두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데이터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새로운 값을 계산을 해야 되냐, 그 새로운 값을 계산하기 위해 내가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값들은 뭐냐,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어떤 데이터가 튀어나오느냐 등등을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다뤄가시면 좀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는 실행 흐름, 코드랑 관련한 그림이에요. 그 코드 흐름 중간중간에 어떤 데이터들을 담아 놓을 것이냐. 우리 아까 전에는 이제 물리법칙 하면서 변이 속도, 가속도 세 가지 값으로 Y축 방향에 대한 내 캐릭터의 무브먼트를, 이동을 구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차라리 이제 그런 물리법칙이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피지컬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물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방금 전 봤던 그 세 가지 팩터 정도만 들고 가도 얼마든지 풀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종종 삼각 함수가 튀어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제곱 정도는 파이썬에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조금 더 인위적인 무브를 하고 싶다 등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세 가지 말고 또 추가적인 뭔가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총 쏘는 게임인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 연사를 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그냥 그리 고지고대로 만들어버리면 1초에 60발을 쏘게 될 거예요. 머신건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게임이 너무 쉬워지니까 예를 들면 5프레임마다 한 번씩 총을 쏠 수 있게 각각의 뭐 후딜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후딜레이를 5프레임만큼 부여하고 싶다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럼 이번엔 또 사용자가 아직까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데 지금 이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냐 아니냐를 분기 흐름을 세워야 될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에 총알이 언제 발사됐냐라는 중요한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또는 이제 화면 전체에 있는 전체 총알의 개수를 제한을 건다거나, 이건 이제 엄청 옛날 막 8비트 게임기 같은 데서 적용하는 거죠. 컴퓨터가 너무 용량이 적으니까 캐릭터마다 쏠 수 있는 총알 개수가 한도가 있어서 그거보다 더 이상, 그거만큼 지금 화면에 총알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스페이스바를 또 눌러도 새로운 총알이 발사되지 않도록, 또는 맨 가장 이전에 발사했던 총알을 지워버리고 지금 새로운 총알을 발사하도록과 같이 여러분이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런 데이터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진행을 해두고, 그때 봤던 것처럼 그 각각 순간순간에 새로 계산하는 또는 담아둬야 될 데이터들을 어떤 이름들에 담아놓고 진행을 할 거냐, 역시나 여러분이 미리 정해놓고 일종의 표 같은 걸 만들어 두고 한국말 설명 붙여가면서 종이에다 적어두고 스타트를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자, 아마도 여러분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과제 넘버 4에서 일단은 코어가 열심히 엄청 많은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코어가 알아서 담아줄 거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서 있는 칸에 거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싶어요. 그걸 계산 결과값으로서 꺼내갖고 쓰고 싶습니다. 이 부분 조건식으로 적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설명서 보고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지금 워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질문은 왜 내가 워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원래 거점 주변에 수집할 자원이 더 이상 없으면 새로운 거점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근데 그냥 이동해서 가면 가까운 거점 또는 뭐 가까운 거점이든 멀리 있든 아무튼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목적으로서 워프를 쓸 수 있다면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진 상태로 나 워프를 하고 싶어 라고 떠올리시게 됐었을 겁니다. 또는 이제 뭐 result.csv 까봤더니 점수 봤더니 나 지금 자원을 3,000개밖에 못 모으는데 이걸로 0.2인분 할 수 있을까? 자원을 좀 더 많이 모으고 싶은데. 근데 당연스럽게도 이동을 지금도 최단거리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수집할 수 있는 자원 개수를 늘리는 게 한도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전반적인 캐릭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워프를 써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워프를 써야 내가 내 수집과 캐릭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게 될 거고, 결국은 멀리 있는 거점으로 가기 위해 직접 걸어서 가는 것보다 워프를 하는 게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그때 워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국말로 미리 적어 놓은 상태에서 스타트를 했어야 됐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계속 오픈톡방으로 열심히 주절거렸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미리 일단은 생각을 해 둔 상태에서 그거랑 관련해서 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칸은 망했어요. 새로운 거점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 거점 목록은 알고 있어요. 몇 컴마 몇에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꺼내와서 저 거점이 내가 새로운 거점으로 삼기 적합한 거냐 이제 검사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도 보통 짜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칸을 고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칸이란 게 뭐냐는 이전까지는 이동을 한다는 걸 전제하고 가장 가까운 칸을 골랐었어요. X 거리 더하기 Y 거리 절대값을 더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는 getDistance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고쳐서 또는 그 내용에 덧붙여서 그럼 직선으로 그냥 이동할 때는 5칸 거리인데 과연 저기까지 워프를 해서 이 5칸 거리를 단축을 시킬 만한 텔레포터 2개가 존재하냐를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었어야 될 겁니다. 자, 텔레포터가 하나밖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2개를 찾아야 됩니다. 그 2개는 당연스럽게도 내 현재 칸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텔레포터랑 지금 목적지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잡아두고 있는 칸에서 가장 가까운 텔레포터랑 그 두 좌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좌표 사이의 이동은 워프 한 방으로 끝나니까 그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텔레포터부터 도착점까지 몇 칸 걸리냐, 그 다음에 첫 번째 텔레포터,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첫 번째 텔레포터까지가 몇 칸 걸리냐, 그 두 거리를 재서 플러스 1 해가지고 각각 더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내가 직접 걸어서 이동하는 것보다 낫냐, 그러니까 더 짧냐 그렇지 않냐를 재서 워프를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직선거리로 그냥 걸어서 이동하는 게 나을 것이냐를 결정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지금 내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여러 거점들 중에 하나, 그 대상 거점까지 이동하는데 몇 칸어치 몇 번이 필요한 것이냐를 잴 수가 있을 것이고, 그걸 토대로 이동을 하든 워프를 하든 아무튼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거점을 찾는 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물론 거기 이제 추가적인 조건으로 주변에 수집할 칸이 있네 없네 등등의 조건을 추가로 부여를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아무리 들어도 개소리인 것 같잖아요. 이거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6주 안에?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새로운 거점, 이제까지는 항상 이동을 한다라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내 지금 새로운 거점을 3,5로 하겠어, 뭐 7,11로 하겠어 와 같이 그 좌표만 담아둬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좌표를 향해서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거점 좌표가 생기고 플러스 거기까지 갈 때 어떤 경로로 갈 것이냐를 추가로 여러분이 저장을 해야 됐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 이품은 뭐 매춤은 등등 얼마든지 짜실 수 있었을 거예요. 폼은 거점 목록에서 하나씩 꺼내갖고 다루는 폼은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담아놔야지 내가 실제로 새 거점을 골랐을 때 그 거점을 향해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워프를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데이터랑 관련된 문제점이 아마 여러분한테 가장 큰 난제로서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나 .py 파일에 뭐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적어야 할지를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if은 적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form은 적어야 된다는 건 알 겁니다. 근데 수식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가 감이 안 왔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계산하면 뭔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뭐가 튀어나와야 되는 건지, 또는 계산하면 정확히 이런 게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내 지금 워프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워프하기 위한 출발지에 해당하는 칸이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산하면 출발지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못 적는다든가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간다면 당연스럽게도 이전에 그 데이터를 여러분이 담은 적이 없으니까 걔는 코어가 담아주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그게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서 담아놨어야 됩니다. 언제? 이번 거점이 망했다고 판단됐을 때, 새로운 거점을 정할 때 그 거점 좌표를 뽑으면서 거기까지 갈 때 어떻게 갈 것이다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담아놨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최종 프로젝트 할 때도 그때는 아예 코어가 엔간한 데이터들, 뭐 키보드 눌렸냐 뺐냐 뭐 그런 거 제외하면 게임과 관련한 어떤 데이터도 여러분한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 게임에서는 자원이란 개념이 존재하네요, 체력이란 개념이 존재하네요, 각각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다룰 거냐, 무슨 데이터 이름을 도입해서 걷다가 담아두고 다룰 거냐를 다 정하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훈련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을 담아야 되냐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마도 다시 한번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돌아가서 코드를 좀 더 잘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겠구만 이라는 결론을 내고 오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드디어 .py 파일 켜고 아이들 켜고 코드를 작성할 준비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 데이터랑 코드 중에 뭐가 더 다루기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명백히 데이터 쪽이 훨씬 더 다루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최종 프로젝트 딱 최종 버전 만들어서 제출하기 전에 구경해 보면 문장은 맨날 쓰던 그 문장들밖에 안 적혀 있을 거예요. 뭐 우리 매치문 배우긴 했지만 if문 쓸 수 있잖아요. 맨날 적던 if문, 맨날 적던 while문, for문, 맨날 적던 할당문 적다가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는 사실 어려울 게 거의 없어요. 그 커다란 while문 개념만 납득한다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분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에 집중을 해서 주의를 해가면서 미리 한국말로 충분히 표현을 해두고 미리 다양한 데이터 이름들을 도입해 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아직 GUI 모듈, 뭐 move 오브젝트니 set 이미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new rectangle, new oval 막 그런 것들 다양한 새로운 이름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걔네는 일단은 여러분이 help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help 도와줘 w. 나 지금 뭐 할까요? move 오브젝트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니?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F5 누를 줄만 안다면 제가 적어놓은 도움말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W. 하면 튀어나오는 새로운 이름들 GUI 모듈에 담겨있는 이름들은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과제 넘버 4보다는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꼭 충분히 준비를 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히면 데이터 먼저라는 관점을 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그 표 그려놨다면 거기 적혀 있는 뭐 스트록스, from, 스트록스, to 등등 그 각각의 데이터 이름들을 미리 w.데이터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할 수 있을 법한 적절한 할당문들을 이니셜라이즈 함수정의 내용물로서 적어놓고 F5 누른 상태에서 스타트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할당문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적어야 되고 그게 정상이니까 의도적으로 적어두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뭐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초기 상태를 지정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라이프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캐릭터 라이프를 3으로 놔두고 스타트 하겠다와 같은 그런 중요한 값들을 담아 놓도록 할당문 는 오른쪽을 구성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풀네임 찍는 것만 유의하신다면 여러분이 미리 정해놨었던 다양한 이름들 얼마든지 자동 완성해서 적을 수 있으니까 그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잠깐만. 자꾸 왜 여러 번 돌리니? 자, 어떤 데이터는 특정한 프레임에만 유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래요. 그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던 스페이스만으로는 총 쏘게 만들 건데 그 총알 쏠 때 사이사이에 후 딜레이를 5프레임 동안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번에 총알을 발사했다면 다음 5프레임 동안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든 누르지 않든 총알이 발사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라면 그 5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라는 숫자를 지금 담아둬야 지금으로부터 5프레임 동안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싫다라면 예를 들어 현실 시간 기준으로 1초 동안으로 후딜레이를 잡고 싶다. 그러면 언제 마지막으로 총알을 발사했냐에 해당하는 그 중요한 데이터를 지금 담아둬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사용하게 될 데이터를 미리 담아두는 게 목표인데 그 언제 그 나중에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냐를 꼭 체크를 해서 담을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할당문을 적절한 if 부분 내용물 등등에다가 채워 넣어두시는 게 이 데이터랑 관련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담는 것 자체는 할당문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름, 내가 정한 이름이니까 는 왼쪽 얼마든지 적을 수 있을 거고 아마도 는 오른쪽도 얼마든지 쉽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할당문을 어디다 적어놔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당문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예를 들어 이번에 총알을 발사했을 때만 실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분기 흐름 역시나 챙겨주시도록 노력하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최종 목표 할 때도 처음에는 별로 고려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점프 하려니까 확실히 물리량을 담아둘 필요가 있네요 하면서 다시 이니셜라이즈 올라가서 새로운 이름 도입하고 내려왔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 직접 나만의 게임 만들 때도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얼마든지 새로 도입을 해서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나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이름 생각해서 이니셜라이즈 했다가 적어두고 업데이트해서 적절히 할당문 적어가면서 바꿀 수 있도록 구성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것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프레임에만 살짝 사용하고 버릴 값, 예를 들면 뭐 템프라든가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임시 변수 이런 거 여러분 자주 써본 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야 뭐 w. 데이터 굳이 안 써도 되니까 다음 프레임에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만 쓰고 버릴 값들은 그냥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해 가면서 쓰셔도 무방할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오늘 목표는 목표 정하기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만들 건지를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오늘도 종이 안 들고 온 사람이 대부분이겠지 해서 A4 용지를 제가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종이랑 펜을 들고 이 내용을 한번 정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뒷슬라이드는 그래서 이 뒷슬라이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지금 제출하는 항목을 14주차에 개설을 해놓긴 했어요. 근데 일단 배점은 없고 기한도 우리 종강할 때까지로 잡아놨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채점을 하거나 할 건 아닌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 또 다시 이 최종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직접 도전을 할 예정이니까 미래의 나를 위한 일종의 타임캡슐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정해놓은 걸 일종의 백업을 해둔다, 뭐 깃 같은 데 올려둔다라는 느낌으로 업로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올려두냐 이런 것들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나 아직 설명서 우리 안내문을 안 읽은 친구들은, 읽은 적 없는 친구들은 지금 안내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채점할 거냐 적혀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내가 만들 게임 이름이 뭐냐, 뭐 하는 게임이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할 수 있는 게임이냐, 뭐 총알은 스페이스바로 발사하네요, ESC 키 누르면 게임을 종료하네요 등등등, 어떻게 입력하게 만들 것이냐, 키보드만 쓰는 게임이냐, 마우스로 조작할 수 있게 할 거냐 등등을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게임이 아무튼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되는 게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게임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아무튼 이 게임의 한 판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아까 나왔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랑 중요 데이터 이름들 정하는 것까지 하면 저랑 협의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